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도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격증에 대한 얘기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자, 자격증을 우리 지금 보면은 자격증만 따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유튜브도 그러고요. 그리고 특히 유튜브죠. 예. 그리고 학원, 자격증 학원.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과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찾아낼 수 있는지, 필요한 걸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의 허와 실, 그러니까 실제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보면은 큰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자격증은요, 국가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것이 있고요. 민영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국가에서 주관을 하는 거는 보통 큐넷, Q자를 좀 크게 쓸게요. 큐넷이라고, 여기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증,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속하게 돼 있어요. 이쪽 자격증은 그 시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민영 자격증은요, 그냥 무슨 협회 또는 무슨 뭐 뭐라고 할까 협회 비슷한 이름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쫙 있으면서 이쪽에서 주관하는 그냥 자격증인 거예요. 무슨 지식산업재단 뭐 이런 데도 있고 무슨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데서 하는 주관하는 시험은요 쉬워요. 그냥 걔네가 하라는 대로 돈 내고 돈도 이제 싸지도 않아요. 예, 막 6, 70만 원, 심한 건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 누구나 돈 내고 보기만 하면 거의 붙고 대부분 붙여주려고 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이런 시험 자격증은요, 자격증의 의미가 자체가 거의 없어요. 따도 그냥 뭐 내가 다른 거 하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란 일을 하면서 여기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뭐 하나 갖다 붙이는 정도의 역할일 뿐이지 전혀 뭐 그건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곳이 어딘가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큐넷에서 국가 기술 자격이든 전문 자격이든 이쪽에서 보는 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걸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보는 시험은 그럼 다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이런 것들이 전부 큐넷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큐넷.or.kr인지 go.kr인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그 네이버 이런 데서 큐넷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냥 한글로 큐넷 이렇게 치시면 바로 자격증 시험 쫙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국가기술 전문 자격 시험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보는 기술 자격은 모두 자격증이 따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네. 자, 이 자격증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가 이제 자격증이 또 종류가 좀 나뉘는데요. 어, 이 자격증이 없으면 일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거의 우리는 속칭 라이센스라고 그러죠. 운전면허증 같은 게 이런 거죠. 우리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 못하죠. 그런 류입니다. 예, 이런 류가 있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사실은 퇴색돼 있어요.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걸 뭐 내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거보다는 이쪽 게 더 좋겠죠. 예, 요런 게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여기 보이게 할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자격증이
누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가 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그냥 들게요. 정보통신업. 네, 이건 제가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라 예를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보통신업 쪽에 공사업체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걸 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를 3이라고 할게요. 작은 규모 2, 1이라고 할게요. 1까지의 규모의 업체를 할 경우에는 초급 자격자 1명, 중급 자격자 2명, 고급 자격자 1명, 뭐 이런 반대로 됐겠네, 보통. 초급자 3명, 뭐 이런 식으로 자격자가 필요해. 이게 의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계의 그 규모를 하려면, 그 공사를 하려면, 뭐 초급이 5명, 중급이 3명, 고급이 2명, 이 정도가 의무가 되어 있고, 이런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따시면요, 이런 자격증을 따시면 취업이 쉬워집니다. 네, 쉬워집니다. 근데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격증만 있으면 보장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네. 자, 이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 있으면 취업은 쉬워지지만 능력도 있고 기술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장만은 안 되는 겁니다. 자격증이. 그런데 이 자격증 중에 그냥 취업이 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완전 취업이 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이 자격증을 선임 책임자로 선임 책임자죠, 그냥. 이 사람을 책임자로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자격증. 요거는 취업 보장까지 돼요. 예.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전기기사. 전기기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지금 선임 의무 자격증이죠. 전기안전관리자로요. 그리고 자, 6개의 자격증인데 저도 다 외우진 못해요. 지금 우리 이거 영상 보시면 기계 쪽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6개 자격증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건 일반 기계, 그리고 건축 설비, 에너지 보전인가 있었고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6개 정도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선임 의무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셔도 취업이 보장이 되는 거죠. 요런 거는 보장이 돼요. 다만 전기 기사는요, 전기 안전관리자가 이제 등급별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킬로와트 수, 이게 작은 곳은 전력량이 작은 곳은 아무래도 전기기사가 들어가기 좋고요. 이제 크면 클수록 조금 더 경력이 요구되긴 합니다. 그리고 무제한이 풀리려면은 조금 경력이 요구되긴 해요. 하지만 요것만 되면 취업 물론 계속 뒤가 보장이 되죠. 금방 드린 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급부터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만 나눠봐도 좀 쭉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민간에서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죠. 국가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 자격증 중에서도 선임 의무가 법적으로 걸려 있는 자격증을 따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게 어떤 것이냐? 찾아보세요, 그냥. 선임이나 법적 선임, 자격증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선임 자격증이 어느 정도 의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를 쭉 체크해 보시고 그 중에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신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기술 자격 쪽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문 자격증도 있어요. 네. 국가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전문 자격증도 있는데 전문 자격증은 어느 쪽이냐? 여러분 법무사, 사법고시는 뭐 저기 빠졌으니까 법무사 시작했었네.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도 이쪽에서 보죠. 감정평가사도 여기서 보죠. 또 뭐 있나요? 많은데 노무사도 여기서 보고요. 행정사도 보고요. 주택관리사도 여기서 보고요. 공인중개사도 여기서 보고요. 뭐 이런 등등은 이제 전문 자격사라고요. 국가 전문 자격사. 네. 그러면 이거를 따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 맞죠. 등록 자체를 못해서 업을 못하니까. 근데 이거 딴다고 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사를 하나, 내가, 그래, 공인중개사, 만만한 게 뭘까요? 여기서. 네, 세무사? 네. 세무사 하나를 딱 딴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무사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얻어지지만 세무 업무를 갑자기 막 사업으로 잘 될까요? 고객이 없는데? 법무사 한다고 칠게요. 법무사를 내가 딱 땄어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를 차렸어요. 근데 법무사에서 어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등기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법무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누군가 의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막 있나요? 사무소 열자마자?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문 자격사만 따면은 바로 뭐가 내 인생이 뭐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조장하냐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막 조장을 해요. 뭐 얼마를 번다. 얼마를 버는 사람들은요. 그 계에서 최고 거의 탑적인 사람들만 얘기한 거고요. 평균은 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 잘 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학원에서 막 말하는 그 감언이설만 듣지 마시고 이 자격사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정말 필요로 해서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장롱 면허가 집에 막 그 즐비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세요. 내가 이걸 왜 땄을까?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 막 무슨 애땡땡 이런 학원 가면요. 예, 막 120만 원, 130만 원 막 이러잖아요. 평생 학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게 하잖아요. 근데 평생인데 영상만 평생이지 돈은 저 책은 맨날 사야 돼요. 매 해마다 바뀐 책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평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해보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행정 자격사 시험을 볼 때. 예. 내가 이걸 왜 보든지 정말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따져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 취업이 보장되는 이런 자격증 있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감만하시고 이걸 덤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자격증에 대해서 쭉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하도 지금 유튜브에 뭐이 자격증 저 자격증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광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라고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